감사합니다. 제가 상당한 고참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처음으로 국회 정론관에 가서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법사위원을 대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토론회를 주최해 본 적이 없는데 최민희 의원의 압력에 의거해서 공동 토론 주최자로 노웅래 의원과 함께 나섰습니다. 저는 좀 나이가 들었지만은 SNS 또는 이러한 IT 이쪽을 흥미롭게 많이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데 제 팔로워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은 트위터를 하루에 10개 내지 15개 이상을 올리면서 제 의견도 발표하지만은 SNS상에서 많은 비판도 받습니다. 이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다음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때려봅니다. 그런데 이걸 규제를 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 이 척박한 언론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지극히 제한되고 또 특히 야권의 기사는 전혀 메말라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NHN 독점 규제가 있다고 하면은 시정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보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신문이, 방송이 공정하게 보도하고 또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균형을 갖춘다고 하면은 별 문제이지만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NHN의 보도 부분 특별한 경우 기술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야당에게, 국민에게 너무 가혹한 행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당론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가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준비하는 입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는 태도는 취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처음으로 하는 이 공동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우리 야당이 제대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혹시 NHN의 독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시정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최자이신 노웅래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노웅래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포털 관련 이 토론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까지 이런 토론회를 안 하시는 우리 박지원 전 대표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만 갖고도 이 토론회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포털이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이 느닷없이입니다. 갑자기죠. 갑자기 네이버랑 다음에 이 대형 포털의 불공정성 문제를 삼아서 TF까지 만들어서 포털 규제법을 만들겠다. 사실상 협박.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일부 보수 언론은 또 네이버 다음에 불공정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짜고 하고 하는 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인터넷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독점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65%를 넘어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구글의 점유율은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 네이버나 다음 등 우리 대형 포털들이 불법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져 중소 콘텐츠 업체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마땅히 이 부분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순한 업계 내부의 시정이나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갖거나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거를 압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손을 보겠다고 하는 기도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용납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포털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올드미디어, 뉴미디어 이것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비름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토론회 공동 주최를 하신 최민희 의원님께서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토론의 목적은 그러니까 포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합리적인 규제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그 배후에서 정치적 논리를 작동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론 지형이 90대 10, 99대 1입니다. 여기서 99섬 가진 부자가 한 섬마저 내놔서 100섬 채우겠다는 괴이한 의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 토론에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토론하고 의제 쟁점을 뽑아서 이후에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때까지 그러니까 공론장을 만들어서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토론회를 하도록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추동한 분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에 발제에 들어가고요. 발제는 2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토론은 8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발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경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포털 규제와 관련돼서 최근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포털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한 서너 달의 과정을 본다면은 과연 포털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포털이란 무엇인지, 포털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고찰이 없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평가에 너무 경도되어서 자칫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인터넷에서의 생태계, 올바른 생태계를 구축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자칫 규제당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포털 규제 논의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969년에 인터넷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르파넷이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미소 간의 냉전 논리에 따른 어떤 군사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개발자들이라든가 같이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그 자유로운 정신이 바탕을 해서 오늘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많이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그 1993년에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었고요.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인터넷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 포털입니다. 물론 메일 서비스라든가 뭐 SNS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커뮤니티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의 아마 대다수가 인터넷을 열었을 때 첫 화면의 웹브라우저가 대부분 포털을 웹브라우저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 70~80% 이상이 다 포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털을 웹브라우저의 메인 화면으로 구축한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왜 그럼 이런 포털을 메인 화면으로 구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광대한 정보가 그 존재하는 공간에서 손쉽게 이 정보를 찾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도구로서 웹브라우저 포털이 바로 이제 구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초창기의 포털은 이런 정보 검색에서부터 보통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포털이 초창기엔 상당히 유용했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러한 논란이 시작되어 있는데요. 아마 포털이 인터넷 발전에 어떤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포털의 과다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하면서 이제 포털의 정치화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포털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논란들이 과연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과연 그 미래지향적인 인터넷 발전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점을 좀 규명하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바람직한 상생의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로드맵으로서 선 자율 규제와 지능 그리고 나중에 외부 규제라는 두 가지 틀에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인터넷 포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그 단점을 잘 개선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점은 더 발전시켜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인터넷과 관련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규제냐, 자유냐라고 하는 논쟁이죠. 그 인터넷이 아주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인터넷도 결국에는 오프라인 공간과 똑같죠. 오프라인 공간에서 범죄가 있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범죄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똑같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불법 유해 정보라든가 뭐 나쁘게는 뭐 해킹, 악의적 해킹이라든가 뭐 테러와 관련된 정보도 이제 하고 뭐 살인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과연 그 여태까지는 표현의 자유 공간으로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만 인터넷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이냐라는 무수한 역사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바로 첫 번째 그 표현의 자유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물론 표현의 자유도 분명히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 사회 현상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문제들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결국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사상의 공개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사상의 자유시장론, 공공의 광장론으로서 많이 이야기됩니다. 근데 잘 살펴본다면 현실적으로 그 인터넷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그 넓은 그 공간일지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정보 자유제다라든가 사이버 독립공간론 같은 경우는 너무 이상론적인 것이 아니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선 정도에서 규제를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핵심적인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한쪽 측면이라면 철저하게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이 반대 측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규제의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과연 그 시민권, 특히 이제 표현과 관련된 그 자유를 얼마만큼 보장할 것이며 그렇다고 국가 질서라든가 뭐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 그리고 사회 악인 정보들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것들은 결국 사회적 합의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최근에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이제 흐름으로 이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규제 모델과 이제 사후 규제 모델로 보통 얘기되는데요. 사전 규제 모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도메인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뭐 유해한 도메인,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이제 국가 통제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뭐 북한의 이제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삭제해 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도메인 자체를 차단해 버린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중개자가 규제하는 겁니다. 중개자 규제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ISP 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주로 이제 포털이라든가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이 이제 사업을 통제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은 국가의 법적인 규제 하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저작권법 등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개인에 대한 법 집행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콘텐츠를 작성, 제작, 유포하는 사람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른바 저작권법, 특히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망법이라는 형법, 얼마 전에 그 결국 무산됐습니다만 사이버 모욕죄 논란도 여기에 이제 개인에 대한 법 집행 규제로 이제 그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규제 모델이 이제 바로 개인에 대한 이른바 이제 그 법 집행을 통한 사후 규제, 글의 작성 시부터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방식으로 이제 규제라는 크게 네 가지 층위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규제와 자유의 논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터넷을 그 규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결국 그 나라의 그리고 그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획일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자칫 이것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획일화된 규제 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에 대한 고찰은 없고 일방적인 규제만을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개선해야 될 문제점인지 이것을 완전히 옥죄해야 될 문제점인지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 남양 유업 같은 문제 같은 경우 물론 법적으로 이제 그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인터넷 환경에서도 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남양유업이라든가 오프라인 기업에 있어 을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똑같이 만들어야 될 것이냐,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측면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정치 집단의 논리도 우리는 좀 꿰뚫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 자율 규제와 진흥 그리고 후 외부 규제, 여기서 외부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뭐 법적인 규제, 뭐 그 정부 규제에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털 논쟁은 기존 미디어와의 갈등이라든가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민주화 등과 관련한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포털이 그만큼 사회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점들도 분명히 짚어놔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환경에서 그 포털의 뉴스 유통 권력이 양 진영으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대에서의 포털을 비판하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오히려 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데 포털이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제가 포털 관련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만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은 포털과 관련된 논쟁이 그 우리나라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중첩되면서 사실 포털이 어려운 그 환경,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과연 포털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이냐, 그걸 타산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하게 메스를 대야 되겠죠. 잘못된 것은 규제법을 만들다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개선해야 되고, 하지만 문제점이 없는데도 자칫 잘못해서 과잉 규제했을 때 오는 피해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털의 장점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인터넷 생태계는 필연적으로 그 포털을 기준으로 해서 정점에 있는 포털을 기준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시장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 강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인터넷 사용자 자체가 뭐 전체 5천만 명 중에서 한 75%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실제 적은 인원입니다. 한 3천만에서 3,200만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규모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털이 사실 인터넷 그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아주 그 행위자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 여태까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털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사회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졌느냐, 그리고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무슨 공헌을 했느냐,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포털 사용자들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무한정에 가까운 뭐 메일이라든가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업 전개 과정에서 보면은
그 미디어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사실이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정한 지위남용 부분도 공정위에서 서서히 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정부의 규제에 순응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법이 이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순응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업 입장에서 정부 규제에 저항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사용자의 권익 보호라든가 뭐 개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여태까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털법을 만들어서 사업을 제한하고 규제해야 될까? 그럼 기존 언론사들, 지금 논쟁의 핵심인 기존 언론사들과 기업은 어떠냐는 거죠. 기존 언론사들도 사회적 공기라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보면은 아주 음란성, 퇴폐성 광고들이 버젓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문제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을을 보호해야 된다. 하지만 과연 사회 전반적으로 과연 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오직 왜 포털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반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털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잘못한 것을 이제 도려내는데 어디까지 도려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외과 수술해서 전체를 다 도려낼 것이냐, 아니면은 암 부위만 도려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없이 야, 이거 경제 논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을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포털 한번 규제해 보자. 이런 식의 섣부른 접근을 했을 때 자칫 인터넷 생태계가 건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어떤 모델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도 오늘 토론을 이제 주최해 주신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본다면 사실 이제 끝이 아니라 사실 시작입니다. 포털과 관련된 여러 논쟁이 이제 시작인데 마치 끝난 것처럼, 포털 규제법을 만들면 끝난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인터넷 생태계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뭐 국내에서입니다. 그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 부분들까지 해외 사업자의 시장에 뺏길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털 논쟁을 좀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터넷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원칙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사용자들의 어떤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 산업의 공생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규제법보다는 장기 로드맵을 좀 가지고요. 먼저 자체적인 자율 규제라든가 지능을 추구하고 나중에 외부 규제, 후 외부 규제라는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시간상으로나 절차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털이 인터넷 생태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입법을 했을 때, 너무 느슨하게 했거나 너무 강하게 했을 때 미치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능과 최소한의 규제 원칙들을 잘 살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포털 역시 과도한 시장 확장보다는 중소 콘텐츠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 모델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포털사에서도 뭐 부동산 서비스 사업에 대한 철수라든가 뭐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의체 등의 여러 가지 노력들, 자율적인 어떤 정화 노력들도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털 기업의 이익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은 사회 전반의 이익들, 특히 인터넷 생태계에 있어서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네티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광범위한 사상의 공론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아까 말씀드린 가불 논란이든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런 그 규제와 지능, 이런 모델들이 동시에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포털 규제 논의에 앞서서 노웅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포털 검색 엔진 시장의 특수성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합리적 규제가 뭐냐, 그걸 모색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원칙은 독점 규제의 역사가 가장 긴 미국에서 지난 100여 년간 논쟁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립된 원칙, 즉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특정한 경쟁 사업자의 보호가 아니라 경쟁 과정의 보호를 통해서 소비자 우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될 규제와 해서는 곤란한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야 할 규제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힘을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자면 검색 광고와 자연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외부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다든가, 또는 내부 자신의 콘텐츠를 경쟁 사업자의 콘텐츠보다도 검색 결과를 보여줌에 있어서 더 우대해서 소비자 후생 증대가 효과가 없으면서 경쟁 사업자만 배제하는 이런 행위는 비교 역량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요. 해서는 안 되는 규제는 네이버든 아니면 다른 어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든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예시했습니다. 하나는 웹툰의 무료 제공, 두 번째는 오픈마켓 진출이 되겠습니다. 이제 언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뉴스 전달자로서의 이 포털의 역할인데요. 저는 경제학자이니 한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선 및 이 무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서 뉴스의 생산과 유통 채널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종이 신문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전통적인 뉴스의 생산 공급자와 새로운 유통 채널로 등장한 포털 및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 뉴스와 자료를 수집해서 신문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원자재 공급업체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원자재를 받아서 신문사에서 판단해서 이건 중요한 기사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 추가 취재하고 분석하고 해설해서 그것을 종이신문으로 제작해서 지국을 통해서 유통을 해왔죠. 자, 이것이 전통적인 뉴스의 생산, 유통 모형이었는데 이게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아주 급속하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포털이 이 뉴스의 중요한 유통 채널로 등장하게 되면서 특히 뉴스란 것은 시성이 중요한 측면이 많죠. 그래서 포털이 연합뉴스의 뉴스를 바로 받아서 즉각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포털의 이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서 사용자를 많이 모아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포털이 대가를 지급하고 연합뉴스와 같은 통신사에서 유료로 받아온 기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신문사 입장에서는 결국 인터넷 뉴스의 유료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 한 두 달 동안 우리나라의 주류 신문사에서 포털에 대해서 아주 맹공격을 하는 그 배경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적인 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도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접근을 하면 바로 특정 사업자의 보호가 아니고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규 서비스의 진출을 막지 않는, 다만 이 과정에서 부당한 힘의 남용이 있다면 그것은 규제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시 경제학적인 용어를 분석해 보면 통신사가 과거에는 신문사에게 뉴스를 제공해 줬는데 이제는 아예 포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뉴스를 제공하죠.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것을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경우에도 다단계 복잡한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훨씬 더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죠.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털이 통신사 뉴스를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포털이 자기의 뉴스 페이지에 어떤 뉴스를 더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줄 거냐. 자, 이것은 저는 언론학자는 아니지만 언론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규제 격차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기능을 수행하면 그것은 포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든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것이 점유율이 높은 포털의 경우에 더 그렇죠. 또한 이 네이버가 초기 화면의 뉴스탠드에 어떤 언론사를 넣어주느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의 명확한 공개가
그리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포털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워킹 마켓 진출이라든지 벤처기업의 보호를 위한 것들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제로 나눠졌습니다. 또 이 포털들이 뉴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언론 자유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정민 인터넷 콘텐츠 협회 회장님 말씀 주시죠. 앞에서 그 송경재 교수님하고 이상승 교수님께서 팩트를 너무 잘 짚어주셨어요. 뒤에 토론자가 별로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생태계, 그 중소 인터넷 기업들의 입장에 맞춰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소 인터넷 기업들이 2006년에 사실 이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006년쯤에 저희가 네이버의 그 인링크 정책에 대해서 이건 이제 생태계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 아웃링크를 좀 활성화해달라라는 요구를 해왔었고요. 근데 엉뚱하게도 이 문제는 그 언론사의 뉴스캐스트가 네이버의 가장 좋은 자리죠. 그 자리에 뉴스캐스트가 들어가면서 아웃링크는 해결된 것처럼 덮어졌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생태계에 마치 언론사 사이트만 인터넷 콘텐츠 사이트는 언론사 사이트만 있는 것처럼 문제가 다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언론사도 아무도 인터넷 생태계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네이버가 트래픽이 상승을 하고 뉴스캐스트를 통해서 언론사 사이트가 트래픽이 상승을 하니 모든 유통구조, 그 광고의 유통구조는 전부 언론과 포털에 몰리게 됩니다. 일례로 그러면 정부와 정당, 그 정치권에서는 그럼 중소 인터넷 기업들의 생태계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알아보시면 각 정당들의 광고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광고 쪽이 대부분 3대 포털과 언론재단을 통해서 배급되는 언론 쪽에 거의 99%가 집행이 됩니다. 물론 정부 광고도 다 3대 포털과 언론사에 집행이 되죠. 중소 인터넷 사이트들, 그러니까 인터넷 생태계들도 수익 모델이 수익원이 광고입니다. 근데 광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그 중소 인터넷 기업들, 생태계들은 되게 소외되어 갔고 지금도 되게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를 규제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래 왔고 지금 시점이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를 규제를 하면 중소기업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2위 다음이나 3위 네이트 또는 4위 줌 이런 2, 3위 포털들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규제를 했을 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구글이 아마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기니까요. 그러니까 규제를 지금 너무 성급하게 규제를 만들어서 네이버가 영향을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구글은 우리나라 규제를 받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회사 회장의 말처럼 우린 탈세가 아니고 절세를 하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요 말씀은 사실 인터넷 이미 힘들어져 버린 그다음에 수익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생태계에 중요한 것은 네이버 보고 뭐뭐 하지 마라. 부동산 서비스 하지 마라. 이거 좋은 내용입니다. 버티컬에서 부동산 중소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좋은 건데요. 그런 발표들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라고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너 애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너 광고를 이런 작은 사이트들까지 이렇게 뿌려주는 플랫폼이 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네이버를 비난하는 동안 구글이 우리나라 시장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럼 좋은 걸까요? 구글은
아주 작은 매체들의 계약 해지를 이메일 한 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약관 동의해가지고 이 문제는 되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즉 매체가 협상력도 없고 그다음에 계약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되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수익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단 한 곳, 구글밖에 없기 때문에 구글에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광고주에 대한 영업력, 그다음에 시스템 기술력, 이 모든 걸 생각해 봤을 때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지금 어떤 사업이고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뭐든 추진하면 다 그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규제가 되고 그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상생협력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네이버 보고 하라고 지금은 강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법적 규제, 정부의 규제 전에 자율규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논의가 충분치 않거든요. 자율규제하는 기간은 사실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자율규제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규제가 돼야 되는데 그 자율규제 동안에 그 근거나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규제는 원래 산업에서 강자가 법적 규제, 정부 규제를 피하려고 내세우는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규제를 하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엊그저께 이제 상생협력회의를 정리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시와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를 하는 경우는 자율규제가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상생협력적인 사업을 권장해서 우리가 이 보도 뉴스 문제로 소외되고 있는 별도의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의 어떤 지위를 좀 강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성진 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님 토론해 주시죠.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그 노웅래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좀 포털 규제 이슈에 대해서 좀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통적으로 그 발제자 토론하신 분들이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이 논의에 포털 문제를 논의하는 주된 목적이 인터넷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공감하는 바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포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중첩이 돼 있습니다만 또 뭐 왜 문제가 됐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 뭐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제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게 사회적 관심사가 된 이상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논의를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이게 문제가 제기되고 진행이 되면서 일정한 긍정성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지금 그 타겟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네이버가 적극적인 상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에 대해서 네이버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주변을 바라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해서 원칙을 선언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법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만 제거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두면 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논의의 목적이라는 것이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서 국내 인터넷 산업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가 특히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서야 되고 다 함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올바른 방향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제 그 동정이나 시혜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불법은 법으로 다스려서 제거를 하고 난다면 이제 그 산업 내에서의 상생의 문제가 남을 텐데 이것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런 얘기하면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 인터넷 기업들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가 동정이나 받자고 지금 서비스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터넷에서는 골목이 없다. 우리가 골목에 그 한 골목 귀퉁이에 차지해서 이 서비스는 하고 있으려고 구멍가게는 하고 있으려고 지금 우리가 벤처기업 스타트업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해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골목 상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서 국내 산업이 더 발전하고 네이버 같은 기업을 1개가 아니라 2개, 10개, 100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네이버의 역할은 무엇이고 다른 시장 참여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같이 상생하는 길은 무엇일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세계적인 서비스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네이버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도 더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기업들만 성장한다면 사실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독특하고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컨텐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성장하고 그런 성장에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 같은 기업들에 사실은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산업계 전체 의견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저희 회원사로도 들어와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됩니다만 애플 같은데 저희가 공문 보내도 답장을 안 해줍니다. 애플의 그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그 공문을 보냈는데 답장을 해주겠다는 하고 답장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이제 국내 시장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장은 안 하면서 나름 조금의 해결책을 내놓기는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기업들이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논의해보고 함께 네이버를 위해서도 네이버가 글로벌 경쟁에서 구글이나 이런 데를 이기기 위해서도 국내 생태계의 지원을 받으면 더 잘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 이슈나 신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검색 공정성의 이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장 내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 이번 기회에 네이버도 이제 테이블에 나섰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좋은 성과, 상생협의체, 벤처기업 상생협의체, 또 이제 상생협력회 이런 회의들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내에 그러니까 인터넷 생태계 내에서 논의 활성화를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시장 내 플레이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언론이나 국회나 더 정책 당국 이제 그의 역할은 일단은 이 시장 내에서 이런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걸 비판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감시를 해주시고 이것이 시장 내에서의 작동 원리가 도저히 시장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할 경우에 국회에서 비로소 필요 최소한도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의 논의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국회가 비록 입법부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법률을 안 만들고도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 그리고 이용자 후생의 증진 이 최근의 포털 논쟁과 관련해서 저희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활발한 논의들 또 건강하고 합리적인 논의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당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은 그 웹사이트와 이를 연결해주는 또 검색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어느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터넷 생태계에 있어서 이 검색을 기반으로 한 포털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중요한 검색자 사업자에 의해서 검색이 되느냐 마느냐, 검색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 사업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나 이 순위를 정하는 원칙의 문제라든지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검색을 기반으로 출발을 한 이런 구글이나 우리나라 사업자 네이버나 다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이 컨텐츠 제공 서비스라든지 쇼핑, 정보 서비스, 모바일 앱, 게임, 메신저 등의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먼저 노출하거나 또 경쟁 서비스를 배제해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또 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의 한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역시 현재 광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수십 개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외국계 상황을 잠깐 둘러보면 EU에서도 구글의 자사 서비스 선 노출 행위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했고 또 개선안 제출을 명령을 했죠. 이에 따라서 구글이 이제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를 하면서 콘텐츠 주체가 누군지를 명시를 한다든지 타 정보 사이트에 자동 링크 3개 이상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선안을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도 FTC가 구글의 서비스 선 노출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올해 1월에 이제 이게 서비스 품질 개선의 결과이고 소비자 편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무혐의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검색 서비스 차별 문제, 검색 결과와 광고의 구별 문제, 또 컨텐츠 제공자와의 어떤 불공정 거래 문제, 온라인 골목 상권 침해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들, 이런 이슈들이 대부분 이제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법률들의 적용은 쉽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그럼 새로운 법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가에 대한 또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고 국내 공정거래법에 해당되는 반독점법에 의해서 규율 중이고 현재 이제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한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사업자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인터넷은 이제 국경이 없다. 그래서 한 국가의 법 집행에는 국경의 한계가 존재가 사실 현실적으로 하는데 이 국경이 없는 인터넷 시장에 있어서 이런 역외 적용의 문제들, 이런 국경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법 집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인터넷이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생태계를 형성해서 유기체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개별 당국이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터넷 정책이 어떤 다른 나라의 규제 수위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국내 사업자의 어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시장이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통적인 비규제 영역으로 다뤄온 측면도 있어서 역시 이 점도 규제를 제가 논의할 때 또 고려해야 될 측면입니다. 특히 이런 이제 법적 체계 보완을 추진한다는 게 반드시 규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와 진흥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또 합리적인 규제라면 이 규제를 통해서 정말 인터넷 생태계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말 건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저는 계속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래부도 어떤 해외 사례도 참조를 해서 검색과 광고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경쟁 상황 평가를 포털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정민 회장님이나 또 최성기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또 상생 협력 부분에도 많은 애를 좀 써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우리 인터넷 상생 협의체의 활동들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또 저희가 상생 발전 협력회의를 또 구성을 해서 민관 공동으로 또 이런 제도와 규제만으로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민간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생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이 부분을 역시 같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하게 지금은 오히려 모바일 트래픽이
유선 트래픽보다 사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모바일 쪽에 있어서의 환경은 유선과 이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제 검색 서비스 시장의 시장 지분도 사실상은 뭐 이용자 수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만 대부분 유선 시장 중심이고 모바일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금 상황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서도 이제 세계적으로도 어디가 더 이제 그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디가 더 빨리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이용자들을 만족시켜 나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가변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같이 지원하고 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